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기술계는 인공지능, AI 혁명 이야기 빼놓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죠. 현재 세계 최고 가치를 지닌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 보면요. 모두 시가총액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벽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대단한 클럽에 곧 합류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우리가 보통 TSMC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총이 한 1조 5천억 달러?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엄청나지만 더 큰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TSMC라는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도대체 AI 시대에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지, 또 어떻게 그 2조 달러 클럽 가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목표는 명확합니다. TSMC가 그냥 칩 만드는 공장, 이게 아니라는 거죠. AI와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 생태계에 정말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의 성장이 기술 산업 전체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정보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TSMC는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전문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랫동안 정말 그 무대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앞선 칩들을 조용히 만들어 온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인 같았어요. 그렇죠.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눈에 잘 안 띄지만 없으면 안 되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 AI 덕분에 드디어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걸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이런 데를 팹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팹,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회사들의 설계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거군요. 네. 근데 TSMC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냐? 결국 기술력하고 신뢰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자기들 제일 중요한 칩 생산을 다 TSMC에 맡긴다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만큼 믿는다는 거네요. 특히 그 나노미터 단의 경쟁이 있잖아요. 초미세 공정. 거기서 TSMC는 몇 년 동안 계속 압도적인 선두였어요. 이건 뭐 그냥 공장 돌리는 게 아니라 거의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예술 같은 거죠. 와, 예술이라니. 그 몇 나노 공정 이런 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TSMC 하면 주로 스마트폰 칩, 그 AP 만드는 곳으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폰 칩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중심축이 완전히 옮겨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회사 매출의 가장 큰 부분? 최근 분기 보니까 거의 60%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고성능 컴퓨팅, HPC랑 AI 돌리는데 꼭 필요한 그 최첨단 프로세서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이 변화는 AI 붐하고 바로 연결돼요. 특히 그 AI 모델 훈련하고 돌리는데 제일 중요한 GPU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 이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엔비디아 칩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설계한 그 최첨단 AI 칩들, H100나 요즘 나오는 B200 같은 괴물 같은 칩들이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사실상 TSMC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AI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요구하는 연산 능력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더 미세하고 복잡한 칩이 필요해지죠. 바로 그 지점에서 TSMC의 기술력이 딱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칩으로 시대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AI라는 더 큰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 된 거죠. 뭐랄까, 과거에는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인공두뇌, 그 심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공두뇌의 심장. 와,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 우위가 실제 숫자로도 그냥 바로 나타나고 있죠. TSMC 성장세는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미화 기준으로 한 3천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었어요. 44%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그 미국 ADR 기준으로 보면 2.47달러인데 이게 작년보다 무려 67%나 뛰었습니다. 67%. 이야, 이익 증가율이 더 높네요. 네. 그리고 성장세가 꺾일 기미도 안 보여요. 경영진이 다음 3분기에도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으로 한 324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 또한 38% 성장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TSMC는 약간 목표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실제로는 그걸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 숫자들을 그냥 와, 높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봐야 하는데요. 매출이 1년에 40% 넘게, 이익은 60% 넘게 큰다는 건 이미 덩치가 이렇게 큰 기업으로서는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특히 반도체는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TSMC 주가를 보면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시총을 연 매출로 나눈 값인데 이게 한 12.8배 정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1년 예상 실적 기준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는 한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좀 높은 건가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의 TSMC의 현재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할 거다. 여기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PS 12.8배, 선행 PE 30배면 기술 성장주 중에서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AI 시대에 TSMC가 가져갈 파이가 클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장의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기대치가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TSMC 과연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 된다면 언제가 될까? 방금 말씀하신 현재 PS 비율 한 12.8배를 계속 유지한다고 쳐봅시다. 이 가치 평가를 유지하면서 시총 2조 달러가 되려면 계산해보면 연간 한 1,560억 달러 정도 매출을 내야 해요. 네, 그 정도 계산이 나오죠. 월가 분석가들 예측치를 보니까 2026년에 한 16%, 2027년에는 18%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더라고요. 이 속도면 대략 2027년쯤에는 연 매출 1,560억 달러 넘어서면서 2조 달러 클럽 가입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TSMC 최근 성장세는 이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잖아요. 40%대 성장을 보여주는데 10%대 후반 예측은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물론 변수는 있겠죠. 인텔이나 삼성이 파운드리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이 경쟁 속에서 TSMC가 계속 독주할 수 있을까요? 2조 달러 달성,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측에는 당연히 가정이 깔려 있죠. PS 비율 유지될 거냐, 성장률 진짜 달성할 거냐, 또 말씀하신 대로 경쟁 환경 변화 같은 변수가 많습니다. 인텔, 삼성전자 다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TSMC 따라잡으려고 정말 필사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숲을 봐야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TSMC한테는 정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맥킨젠 컴퍼니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10년간 매년 2조 6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 거라고 해요. 연간 4조 달러요? 와. 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근데 TSMC는 바로 이 거대한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야말로 골드러시 때의 곡괭이 장수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AI 시장 잠재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AI 칩 성능 요구치는 계속 높아지니까 최첨단 공정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TSMC의 성장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쫓아오겠지만 현재로서는 TSMC의 기술적 해자, 그 성벽이 워낙 높고 깊어서 단기간에 따라잡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2조 달러 달성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와, AI가 만드는 경제적 가치가 그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TSMC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요? 그냥 TSMC 주가 전망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TSMC라는 이 퍼즐 조각을 이해하는 건요. 단순히 한 회사를 아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 특히 AI와 첨단 기술 하드웨어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까지 이 모든 것의 성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TSMC 공장에서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TSMC를 안다는 건 결국 현대 디지털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층,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서 있는 단단한 땅, 그 기반 인프라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기반 인프라에 대한 통찰력이라 확실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건 뭐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만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AI라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와 관련해서 TSMC가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이렇게 특정 회사,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특정 지역, 바로 대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할까? 그 문제 정말 중요하죠.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까지 가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공급망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파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공급망 집중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슈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TSMC가 어떻게 AI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성장세를 바탕으로 꿈의 $2조 클럽 문턱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최고 기업들과의 끈끈한 파트너십, 이게 바로 TSMC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 동력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TSMC는 서로 막 싸우는 애플과 삼성전자, 일부 칩이지만 또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쟁사들의 가장 중요한 칩을 동시에 만들어주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죠. 그렇죠. 정말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양날의 검 같아요. 만약에 TSMC 생산 능력에 한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예상 못한 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과연 어떤 회사가 우선순위를 갖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터지면 전 세계 기술 산업에는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생길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막 늘어나는 첨단 칩 수요와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앞으로 파운드리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TSMC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나올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앞으로 기술 산업의 미래를 보는데 좋은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TSMC의 세계를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와 재미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